스포츠. 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사실 근데 저희 코너 제목이 야구 한 잔이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오셨는데 저는 한 잔만 못 하잖아요. 두 잔. 좋습니다. 셋, 벽두부터.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요. 네. 근데 진짜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역대로 아주 뜨거웠던 FA 시장이 정훈 선수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정훈 선수는 FA 시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자원인데요. 롯데와의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롯데와 3년 총액 18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 조건으로는 계약금 5억 원에 연봉 11억 5천만 원, 옵션 1억 5천만 원입니다. 롯데가 사실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뻔했다. 손아섭 선수를 놓친 다음에 이 정훈 선수마저 놓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던 자원이었습니다. 복수의 구단들이 실제로 정훈 선수 영입을 노렸고요. 하지만 정훈 선수 롯데에 잔류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했습니다. 네. 결국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대호 선수가 이번 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대호 합니다. 선수가요? 정훈 선수가 계약하기 직전 밤 전화를 걸어서 정훈 선수에게 길게 통화를 했는데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남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2017년 이대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치고 롯데에 복귀할 때 이때는 정훈 선수가 또 이대호 선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팀에 꼭 와서 경기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했다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5년 만에 이렇게 정반대 입장이 됐던 게 이제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훈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는 좀 전하면서도 사실상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첫 만남 자체가 좀 늦었고 또 협상 초반에 제시한 조건도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손아섭 선수를 놓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 등 뭐 일부 영향을 좀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 발표가 이제 난 이후에 제가 정훈 선수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시원섭섭했다라는 말로 생애 첫 FA 소감을 전하더라고요. 그 말 안에 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좀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섭섭했다. 예. 이 표현이 딱 맞는 거겠죠? 맞죠? 예. 네. 양현종 선수를 포함해서 15명의 FA가 행선지를 다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FA 시장은 지난해 11월 26일 문을 열었는데요. 정확히 딱 40일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빠른 페이스입니다. 빠른 거였습니까? 네, 일단 해를 넘긴 자원이 정훈 선수 한 명뿐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3년간 FA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당해 연도에 계약을 좀 체결한 비중이 2018, 2019년 최대 30%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에 60%까지 올랐다가 올해는 무려 93.3%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속도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일부 구단들은 초반부터 마음을 먹고 좀 과감하게 지갑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이야기가 많고요. 또 실제로 이번 FA 총액 규모가 이제 989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적한 선수도 6명이나 됩니다. 총 15명의 FA였거든요. 그중에 6명이 팀으로 옮겼죠. 것도 최근 FA 시장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슈퍼 에이전트 가 중간에서 많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15명 중에 에이전트가 없는 선수가 나성범, 호도환 선수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에이전트가 있었는데요. 특히 올겨울 FA 시장에서 100억 원 이상을 받았던 박건우, 김재한, 김현수 선수는 모두 같은 에이전트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FA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세 선수의 협상 창구가 모두 한 곳이었다는 게 한 곳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 세 선수의 협상 과정을 모두 깨뚫고 있는 에이전트가 정보 싸움에서 구단에 상당히 유리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 100억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올해 시장 분위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에이전트 쪽에서 원하는 시장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고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되니까 내년에는 뭐 1,000억을 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걱정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올 시즌 뒤에 맞을 겨울에는 이 기록들이 또 금방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집니다. 다음 FA 시장부터는 서비스 타임이 좀 단축되기 때문인데요. FA 자격 취득 기간이 고졸 풀타임 선수의 경우 9년에서 8년, 또 대졸 풀타임 선수는 8년에서 7년으로 1년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더 앞당겨서 네. 시장에 나오는 선수들이 생겨나는 건데요. 업계에 따르면 약 30명 안팎, 많으면 40명 내외의 선수가 FA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포지션에 걸쳐 굵직한 자원들이 또 대거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포스파트가 좀 뜨겁습니다. 최대어 NC 양의지 선수를 비롯해서 두산 박세혁 선수, LG 유광남 선수, 키움 박동원 선수 등 주전 안방마님들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2년치 FA가 한꺼번에 네. 올 시즌을 마친 뒤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NC로 완전 그렇게 됐나요 벌써? 시간 정말 빠르죠. 시간 진짜 빠르네요. 이혜진 기자가 빠뜨린 선수가 한 명인데 SSG의 이재원 선수도 어. 또 FA로 다시 재자격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야, 그럼 뭐 포수 주전 자원들이 포수들이 4명, 5명이 나오는 이런 구단들은 시즌은 그러면 벌써부터 엄청 걱정될 것 같은데. 내년에 얼마를 줘야 하나 이게 구단들이 지금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샐러리 캡인데 샐러리 캡이요? KBO 리그는 2023 시즌부터 샐러리 캡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샐러리 캡이 2021 시즌 그리고 2022 시즌 연봉 총액을 이제 총액에서 120%의 금액으로 이제 이 샐러리 캡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치세를 부과하고 또 신인 지명권 제한까지 둡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FA 계약자들 있잖아요. 네. 계약 그 연봉 계약이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뭐 100억 계약이다 치면 첫 해는 올해 40억 원을 주고요. 네. 남은 세 시즌은 또 20원씩 이렇게 계약하는 상당히 그러니까 총액 구매를 부풀려 놓는 거죠. 120%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지금 현재 연봉 계약은 2월달에 KBO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결과를 이때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해 상당히 역대 최고 연봉자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하면 예. 올해 현재 연봉권을 크게 높여놓은 구단이 또 시즌 뒤에는 F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큰 손으로 활약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네. 올해 몸집을 좀 줄인 구단은 내년에 쓸 뭐 총알을 지금 비축해 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뭐 하나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큰 손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전력 측면에서 좀 보완점이 좀 확실한 팀이거든요. 일단 당장의 대권 도전보다는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며 만들어가는 쪽을 택했다 이렇게 여겨지지만요. 어느 정도 또 기초가 다져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또 과감하게 투자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수베로 하나 감독이나 서튼 롯데 감독 모두 2023년이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예. 이러한 전망에 좀 힘을 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올겨울에 돈을 좀 쓰지 않아서 팬들의 질차를 좀 많이 받았는데 정민터 단장이 내년에는 우리 좀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FA 시장 끝났으니까 연봉 협상이 또 스토브리그 제2막에 오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연봉 협상은 11월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각 구단 연봉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SSG 같은 경우에는 12월 안에 모두 연봉을 끝내는 2년 연속 연봉 협상 마무리를 지은 연내 마무리 지은 이런 구단이었는데요. 나머지 구단들은 지금 한 9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10%가 이제 항상 연봉 협상에서 부딪히는 선수들, 계약이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선수들인데 있을 수 있어요. 몇몇 선수들이 예. 지금 진통을 크게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연봉 협상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사로 떠오른 뭐 선수가 있을까요? 네, 뭐 KBO 리그 현재이자 미래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들인데요. 키움 이정우 선수나 KT 강백호 선수는 이맘때면 항상 관심을 모아요.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연봉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워 왔습니다. 6년 차의 올해도 일단 경신은 이미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년 차 연봉이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기존 6년 차 최고 연봉이었던 류현진의 4억 기록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렇네요. 관건은 좀 얼마나 오르냐가 될 듯합니다.
있습니다. 또 강백호 선수도 2년 차였던 2019년부터 단숨 이제 억대 연봉자가 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에는 우승 프리미엄까지 안고 있거든요. 얼만큼 연봉이 상승할지 여기도 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FA 영입은 거의 없었는데 연봉 협상에서 상당히 후한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정우 선수가 과거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러리 캡 제도에서 올해 연봉을 부풀려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상당히 높은 금액의 연봉을 매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슈퍼 에이전트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말이죠. 연봉 협상에도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손을 쓸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의 에이전트가 이제 연봉 협상에도 참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싸게 주려는 구단 또 연봉 협상을 담당하는 이 에이전트들은 좀 많이 달라. 각종 데이터 같은 걸 준비해서 협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선수는 연봉 협상에서 의리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FA 시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 네. 구단이 이제 철저하게 갑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있더라도 선수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연봉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올해는 연봉 조정 신청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사실 오늘이 마감일이었는데요. KBO가 신청 선수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좀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선수들이 이 연봉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봉 조정 신청이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공식 루트를 통해서 연봉 조정을 하는 대신에 구단과 대화를 통해서 좀 매듭을 짓는 쪽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방 구단의 한 두세 명 선수가 구단과 좀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그 연봉 협상 에이전트들 그리고 변호사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상의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두세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청 아무도 안 했죠. 신청을 안 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구단과 선수 합의로 그냥 갈 것 같고요. 이제 외국인 선수들은 다 채워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아가 어제 이제 션 놀린 선수 투수인데요. 9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에 외국인 선수는 뭐 10개 구단 총 30명인데 타자가 10명, 투수가 20명. 신규 계약이 17명이었고요. 기존에 있던 선수가 13명입니다. 일단 롯데하고 기아가 외국인 선수 세 자리를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 중에 메이저리그 경력이 유독 돋보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키움의 외국인 타자 야시엘 푸이그 선수고요. 예, 푸이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현진 선수의 다저스 시절 동료, 그렇죠. 뭐 빅리그에서도 고포로 인정받았던 타자고요. SSG의 이반 노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통산 선수가 90승이 넘습니다. 이반 노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뭐 양키스에서도 뛰었고요. 상당한 많은 이제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다만 나이가 좀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국내 리그에서는 상당히 잘 던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SSG에서는 있습니다. 네, 두산도 외국인 선수 다 마무리됐네요. 지금 페르난데스 선수가 홈리페 선수가 아직 계약 발표는 안 됐는데 거의 합의가 됐다. 조만간에 발표가 난다라고 구단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는 또 맹덴과의 결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 궁금하거든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듣고 있습니다. 야구 한잔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아가 맹덴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 맹덴 선수는 재계약 대상자였습니다. 또 기아 역시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던 카드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맹덴 선수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2021 시즌 현역 메이저리거로 기아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뭐 비록 팔꿈치 그 뼈 조각 제거 수술의 여파로 전반기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후반기 들어서 속도를 내면서 어때 좀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KBO 리그 적응도 어느 정도 마친 만큼 올해 더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기아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팀이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등의 모습에서 좀 점수가 조금 깎였을 거라는 네. 예측입니다. 사실 외인 3명을 모두 교체하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큰 일인데요. 승부수가 좀 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아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기아 선수, 저 맹든 선수는 기아가 애초에 보험용으로 맹든 선수를 들어놓고 새 투수를 물색했습니다. 기아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건강인데요. 네. 좀 외부 전력이 이제 수혈된 만큼 건강한 외국인 투수가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준다면 승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맹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혜진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를 좀 건너뛰었던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분위기 전면 쇄신을 선택한 기아 입장에서는 꺼낼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웨이는 한 해 야구 농사 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만큼 좀 비중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도 좀 낯선 리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웨인 3명을 모두 바꾼다는 것은 사실 위험 부담이 좀 큰 일이거든요. 웨인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사람도 마땅치 않을 수 있고요. 더욱이 이번에 합류하는 3명 가운데 신규 웨인 상한선 몸값인 100만 달러를 채운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좀 특급이다. 아직까지 이런 웨이는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이 부분도 지켜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정석 감독 만나면 뭐 놀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달러를 주지 않았지 100만 달러급짜리 선수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어쨌든 기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분골쇄신입니까? 뼈부터 그냥 다 갈아서 다시 세워서 네. 이건 뭐 어떻게든 내년 시즌에 이번 시즌에 잘해야겠다. 맞죠. 약간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오프 시즌 시작부터 이제 출발이 컸는데요. 이게 대표이사, 단장, 감독까지 교체했는데 네. 특히 이제 윌리엄스 감독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던 상황에서 경질이 됐는데 모두를 놀라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일반 회사로 치면 사장과 임원급 인사들이 바뀌고 상당수 부서장도 바뀌고 그렇죠. 팀원들까지 예. 되고 바뀌는 예.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외부 수혈도 있었습니다. 나성범 선수의 외부 영입이 있었고 또 미국의 파견 같은 예. 에이스 직원도 예. 이제 돌아왔는데요. 예. 기아 내부에서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그러니까요. 스토브리그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김종국 감독이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지를 밝히던가요? 지난 6일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강당에서 신인 감독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종국 감독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는 좀 기초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보다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팀 퍼스트 또 적극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종국 감독은 모든 선수를 동일한 출발선에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선수를 적극 기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종 감독을 보면 네. 2011년에 삼성 감독을 취임했던 유중일 감독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였고요. 부임 첫 해부터 이제 2015년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제 재패를 했는데 2014년까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김종국 감독도 같은 또 내야수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팀 전력도 사실 삼성이 2011년도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 5강권이지 그 이상은 좀 무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분위기로는 김종국 감독, 유준일 감독이 진짜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종국 감독. 예, 그 가수 김종국 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게 한 남자가 있어. 예, 기아를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2020 시즌 그래서 이 김종국 감독과 기아 어느 정도 성적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가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전력 보강이 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 약점으로 지목됐던 선발진과 또 거포 쪽에서 플러스 요인을 좀 채워 넣었기 때문인데요. 그죠? 네. 근데 다만 이것만으로 우승권으로 볼 수 있냐?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다가 외인 3인방의 활약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더해져야 네. 좀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몇 해봤습니다. 등이요? 5강권 정도. 5강권. 네. 야, 저는 비슷한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5강 후보에는 오를 수 있는데 이게 타선 같은 경우에는 나성범 네. 선수를 영입했지만 네. 그 뒤를 받쳐줄 거포 자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 최용우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아의 성적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외국인 선수 구성으로만 따지면은 두 분은 어느 팀이 좀 강해 보이나요?
돈을 많이 쓴 구단이 삼성인데요. 삼성이 돈을 많이 썼다. 390만 달러를 썼습니다. 390.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기존에 이제 피렐라 선수, 네. 뷰캐넌 선수를 네. 잡았고요. 재계약을 했고요. 새로 영입된 알베르스 선수가 있는데 참 짜임새가 좋습니다. 알바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프로야구 경력이 또 눈에 띄게 괜찮고요. 또 삼성 외에는 350만 달러를 쓴 SSG도 SSG. 아까 노바 선수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케빈 크룬이라고 일루수 자원 192cm의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이 선수를 영입한 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이것도 관심이 가는 포인트입니다. 예. 저는 두산도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두산이 이제 외인 투수 쪽에서는 명가로 통하잖아요. 1998년 외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KBO 리그에서는 MVP를 수상한 외인이 총 4명인데 아, 맞아요. 모두 두산 소속이었습니다. 지난해 MVP였죠. 미란다 선수도 올해 두산 유니폼을 그대로 입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오른손 정통파라고 불리는 로버트 스탁 선수가 합류를 하는데요. 직구 평균 구속이 155km에 달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강속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란다 선수와 함께 최고의 좀 외인 원투 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좀 재미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지 빠른 강속구 던지는 투수들이요. 무지 빠르게 볼밖에 못 던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스톡 선수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구가 아. 상당히 잘 되는 네. 빠른 볼을 던지는 아유. 투수다. 라고 합니다. 예, 전 니퍼트 형님은 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쨌든요. 자 이제 겨울에 개인으로 훈련하는 선수도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12월과 1월은 비활동 기간입니다. 네. 선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2월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기 전까지 몸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짜서 훈련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마음 맞는 선수들끼리 이제 3, 4, 5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이때는 평소 하기 힘들었던 운동을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뭐 요가, 필라테스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중엔 특정 근육들 위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프링 캠프가 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선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캠프가 열리는 장소에 네. 한 보름 전에 먼저 가서 몸을 푸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올해도 각 구단에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인원들이 미리 넘어가서 그곳에서 몸을 만드는 선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몸을 열심히 만들고 개막은 언제 하나요? 개막은 4월 2일에 4월 2일이요? 네. 4월 2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금방 오겠죠?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정말 금방 옵니다. 올해도 이제 팀당 100만 4경기씩 치르는데요. 일단 개막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성적에 따라 상위 5팀의 홈경기로 편성을 하되 LG하고 두산 홈구장이 중복됨에 따라서 원정에서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요. 개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야구 대표팀, 아시안 게임 대표팀 감독은 어떻게 선임이 됐나요? 네, 선임이 돼야죠. 돼야 하는데 뭐 일단 지난 도쿄올림픽까지는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프로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 한해서 KBO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도를 해왔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대표팀 구성 절차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일단 신임 감독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들에 한해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슨 조건이 있나요? 일단 프로 경력이 있고 이왕이면 선수 출신이어야 되고 이런 건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프로야구 2군 감독 중에 좀 어린 축에 속하는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이 해당 인물은 올해 소속 구단 감독 후보까지 올랐던 인물인데 일단 KBO와 대한야구협회가 지금 세대 교체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새 감독이 올리면 네. 이 감독이 2023년 WBC까지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끄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축구랑도 비슷하네요. 축구 지금 황선홍 감독 그 팀도 맞습니다. 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성적에 따라서 뭐 거치나 대표팀 감독 얘기가 야, 참 축구나 야구나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 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